항암 치료만으로 완치될 확률은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암 치료의 목적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지만 오히려 항암제 때문에 면역만 떨어져서 암세포가 더 잘 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줄어들기도 하고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항암식품이 있는데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암 1기나 2기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암을 완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한 후라 하더라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나 4기의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고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될 확률은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림파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지만 그 외 암에 있어서는 3기나 4기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 나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잡는 약인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모발세포, 혈구세포, 장내 점막세포,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성선세포 등입니다. 이들 세포들도 똑같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빈혈이 오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구내염이 오고 불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데 항암 치료의 목적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지만 오히려 항암제 때문에 면역만 떨어져서 암세포가 더 잘 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암 치료 중 암세포가 더 많이 자라서 항암 치료 중 암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부작용을 견디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오히려 암이 진행되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체력이 극도로 쇠약한데도 항암 치료를 지속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줄어들기도 하고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지만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식이요법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미밥, 채소와 과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지만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뻔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키지를 못하시는 건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습관만 들면 쉬워지죠. 딱 석 달만 투자해 보십시오. 석 달만 채식을 해보시면 습관이 되어서 다른 것 드시고 싶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가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3대 미세 영양소가 있습니다. 거대 영양소로부터는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미세 영양소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화지방, 중금속, 화학물질 같은 나쁜 성분들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설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해줍니다.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게 된다면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쾌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지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스스로 안 하셔도 주치의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항암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 식품입니다. 전 세계 장수촌의 공통점이 마늘 집산지라는 사실은 마늘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어서 조직을 상하게 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알리신은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로 매운맛과 독한 냄새의 주요 성분이고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항암 효과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심장병을 예방하고 활성산소 및 체내 과산화지방의 생성을 억제해서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알리신 성분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크레아틴 성분은 근육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알리티아민 성분은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스태미너에 좋고 피로물질을 분해해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시스테인 메치오닌은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마늘의 껍질 바로 밑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생마늘을 씹든지 으깨면 마늘의 알릴스파이드가 알리신으로 바뀌고 가열하게 되면 알리나제 효소가 파괴되어서 기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늘을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에도 알리나제를 덜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깨거나 다진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서 자연스럽게 알리신이 생성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약물에 대한 고서인 본초 강목에는 마늘을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을 상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늘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루 두세 쪽이 적당합니다. 마늘을 으깨면 생마늘의 알릴스파이드가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위벽을 자극해서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마늘은 몸에 열을 나게 하므로 열이 많은 사람이나 열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고기를 마늘과 함께 구워 먹으면 좋은 이유가 이로써 설명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마늘 조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마늘과 말린 고추를 넣고 타지 않게 저으면서 향이 배일 때까지 볶은 다음에 소금과 통후추로 간을 해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으면 맛과 영양도 더 좋고 소금, 식초, 청주, 설탕 등을 섞은 피클 물에 마늘을 넣어 만든 피클도 맛 좋고 마늘의 역한 냄새를 없앨 수 있어 좋습니다. 밥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은 마늘밥도 냄새가 역하지 않고 약간 단맛이 나면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의외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는데요. 1위는 커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커피 속에는 카페인 외에 클로르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될 거니까 커피보다 녹차나 다른 국산차를 음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당류와 육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류란 채소나 과일을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흰밥, 빵, 떡,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입니다. 바베큐로 구울 경우에 1군 발암 물질이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 육류를 먹으면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어서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속은 필요하지만 과속은 나쁘죠. 고단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단백은 백해무익합니다. 단백질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백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의 발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당류와 육류를 획기적으로 낮추면 암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병행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 중 식사는 채식을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등산 등인데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고 격하게 하시거나 장시간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야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설명만 주구장창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인데 현대의학적 표준치료 종결 후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모순이라는 걸 아시겠죠? 항암치료 종결 후에는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TV는 시청률을, 유튜브는 구독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내용과 달리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은 색안경을 끼고 잘 살펴보시길 권유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말씀합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에서 보자면 하루에도 수천 편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자마라든지 캔서 등의 권위 있는 논문집에 실린 발표가 아니라면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일과성 주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이 어느
논문집에 실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 논문집에 실린 내용을 믿고 여러분의 식성을 당장 바꿀 모험을 시도하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